11월 4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사정으로 방송이 좀 늦어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두 번째 사과를 했는데요. 오늘 사과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특검 수용하고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본인의 감정적인 수사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가 이 경제 위기와 그 다음에 안보 위기 이런 부분 속에서 이렇게 이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 한다 하면서 유체이탈 합법을 썼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지난 10월 20일 날 있었던 청와대 대수비, 그리고 24일 날에 개헌 제안, 25일에 대국민 1차 사과, 그리고 지난 일요일 날 있었던 청와대 경질, 그리고 새누리당의 거국 중립 내각 제안, 그리고 일요일 날 아침 최순실 귀국, 월요일 날 최순실 검찰 출두, 그리고 수요일 날 최순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김병준 총리 임명, 그리고 목요일 날 한강욱 비서실장 임명, 그리고 이제 이 안종범 긴급체포,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정호성 긴급체포와 대통령의 사과,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요, 사과가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사과냐, 아니면 그야말로 지금 여러가지 어떤 이 위기 탈출 플랜이 있어서 그 플랜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과를 하든지 승부수를 하나씩 던지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방법이냐, 저는 의문이고요. 저 역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의 생각대로 대통령이 또 사과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애초 많은 사람들은 두 재단에 돈을 거두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태까지 대통령은 자발적이라고 했는데, 안종범 수석 이야기나 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재벌 회장을 서울 도심의 모 호텔에서 4명, 3명씩 불러서 이런 일을 하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안종범은 대통령이 이 재단을 만드는데 열의를 가져서 내가 돕는 것이 내 사명이라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부분과 좀 매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설명을 할 거라 봤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검찰 수사를 받겠다. 그리고 특검 수용하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대통령 회견이 끝난 다음에 청와대 관계자라는 이름을 빌어서 김병준 총리 임명은 한마디로 이 거국 중립 내각과 같은 총리가 국정을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말하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 탈당이나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은 최순실하고의 관계사에 대해서 홀로 사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를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었던 최순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됐고, 힘들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고, 돌이켜보면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을 이루기 어렵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라는 자괴감이 든다. 가슴이 아프다. 사입이 종교에 어쩌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미 마음으로 모든 인연을 끊었지만 앞으로 사사로운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겠습니다. 그런데요, 박 대통령께서 이미 때가 늦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갤럽 지지율 5%입니다. 민주당 지지 30%, 새누리당 지지 18%, 국민의당 지지 13%입니다. 새누리당 지지가 18%입니다. 정권 재창출로 현재로서는 물 건너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5%면 지지율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국정 운영요 이미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작년부터 무엇에 홀린 듯이 좀 더 올라가면요, 재작년에 유병헌 사태부터 무엇에 홀린 듯이 이상한 행보를 해왔습니다. 3인방 찌라시가 터지고 유병헌 사태 수습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그것뿐입니까?
3인방을 내보내지 않고 김기춘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타났던 모든 일들,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라고 이야기하고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터졌는데 반응이 유예되고 있고, 그러면서 유승민이 뭐라고 그 하나에 그렇게 목을 걸고 사양식 공천이나 지금 새누리당 공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조기에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고 이한구를 넣어서 내부 분란을 불러일으키고 폭로가 터지고 도장런이 터지면서 총선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특히 진방 마케팅, 최경환 등이 주도한 진방 마케팅은 압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대통령이 정상인가. 그 이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후보 만들겠다고 공작을 하는 부분, 더 나아가서 최근에 개헌을 제안하는 부분, 그리고 이 사태가 생겼을 때, 터지기 시작할 때 우병우를 보호한답시고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 좌파 세력이라고 좌우 언론들을 비판하던 모습, 저는 그럴 때 너무나 비정상이라고 생각했고, 감추어야 될 뭔가 중요한 게 이렇게 많아서 저러는가에 대해서 정말 의심을 했고, 이석수를 보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자, 그 다음에 3인방 찌라시 사건 때 그 진실을 규명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국기를 문란하게 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대통령은 국기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여기 있는 저는요, 정말 박근혜 정권에 이렇게 되면 국가가 안정적으로 발달할 거라고 큰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만들겠다고 대선에서 여러가지 안철수 검증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열심히 휴일까지 나오고 크리스마스도 나오고 이러면서 정권에 도움이 되라고 정책 보고서도 작성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진짜 뭐 좀 하라고 어떤 분이 불렀을 때 저는 정권을 위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적임자가 아니라고 사양도 했습니다. 한다고 해도 안 해줬을 겁니다. 3인방 최순실이 다 했을 건데요. 안 한다고 해서 안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유병헌 사태가 발생해서 정권이 곧바로 65% 지지해서 순식간에 추락해 갈 때 제가 이렇게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이렇게 돌파하라고 그때도 정책 보고서를 열심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5월 19일입니까? 사과 성명을 발표할 때는 정말로 제대로 이 사태를 수습할 것처럼 이야기하고는 그 이후에 이상하게 흘러가길래 제가 40일간 여의도의 양 당사 앞에서 유병헌 사태 진실 규명하고 그로부터 연관된 정관계 마피아들 청산하라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안 돼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찍혔습니다. 곧바로 3인방 찌라시 사건이 터지길래 터지기 전부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채널A와 TV조선에요.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실세라는 사람을 정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커다란 문제로 정권을 마비시키게 될 것이고, 문제가 터지지 않았을 때 스스로 알아서 나가는 것이 대통령을 위한 길이고 대통령도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곧바로 찌라시 터졌습니다. 대통령이 2015년 1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얼굴에 노기를 띠면서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세력이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신이 오랫동안 믿는 사람이라고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곧바로 성한종 시 파문이 생기고, 또 더 나아가서 작년에 국회법 개정안이 터졌습니다. 그때도 제가 청와대 앞에 가서 방송 출연이 정지되고 있는 와중에도 한 달여를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중심제의 헌정을 지키기 위해서 땡볕에 한여름에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났더만은 그 이후에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별의별 친박 들거지들이 권력을 가지고 비박과 싸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에 졌습니다. 그리고 우병우라는 사람을 앞에 세우면서
한마디로 여러 가지 터져 나오기 시작한, 이제 한계에 이르러서 터져 나오기 시작한 정권의 의혹들을 누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공개된 고영태가 녹취한 걸로 보이는 이 대통령 옷을 만드는 샘플실 그 화면 말입니다. 2014년 12월에 이미 언론사에 제보됐다는 거 아닙니까? 정윤회 씨 3인방 찌라시 사건이 터졌을 때 언론사에 제보되었던 내용이 이제서 터진 겁니다. 그때부터 언론들은 서슬이 퍼란 정권에 달라들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올 이제 5, 6월 달부터 재단을 만드는 부분에서 잡음이 하도 나기 시작하니까 취재에 나섰는데 우병우를 앞세워서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또 공격을 했습니다. 저는 3인방 나가라 했다고 십상시가 되어서 3인방 찌라시 사건 때 정말로 난타당했습니다. 우병우 나가라 하고 최순실 문제 초반에 이 사태 심각하다라고 제대로 정리하라 했다고 이번에 또 욕 엄청 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눈먼, 김은, 싸구려, 쓰레기 보수들과 결별을 이미 오래전에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반성하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국민의 심판에 직면을 해도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제가 헌정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어제 언급을 한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이 모두 마무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퇴진이든 하야든 탄핵이든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물론 문제가 없다면 계속해야 되겠지요. 그러지 않고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것은 결국 지금 벌어진 문제들을 덮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최순실에 대해서, 안종범에 대해서 직권남용, 사기, 미수 등이 적용된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이 사건의 핵심은요, 애초부터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대통령 옆에 비서들을 장악해서 주변을 차단하면서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온,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국회의원에게, 당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을 그 이전에 국회의원 때와 똑같이 주변을 차단하고 자신들만의 라인을 만들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 위주로 대통령을 움직여온 그 행태가 골물만큼 골면서 이제 터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대통령으로부터 홍보니 연설문을 도와준다. 최순실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한테 도움을 받습니까? 그 주변에 사람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연설문이 오고 가는 것,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옷이 오고 가는 것,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가방이 오고 가고, 대통령을 싸구려 트레이닝복을 입혀서 넓은 체조를 추게 만들고, 각종 행사장에 불러서 끌고 다니고, 청와대에 자기 집 출입하듯이 비서관이 모는 차 뒤에 앉아서 청와대를 출입하고 침대까지 갖다 놨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핵심은 직권남용이 아닙니다. 그냥 직권남용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이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고 관직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 배우의 실세다, 밤의 실세다,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자랑조차도 나중에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권력을 좀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결국은 호가호의를 한 목적은 내가 이만큼 힘이 있으니까 아쉬운 일, 부탁할 일, 청탁할 일, 깜빵에 갇힌 총수 뽑아낼 일, 세무조사 당하는 사람들, 행제간의 싸움이 나와서 정권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사람들, 규제를 완화하고 법을 고쳐서 덕을 볼 사람들, 아버지가 몸이 편찮아서 거의 일을 못하는 상황에 갔기 때문에 아들로 대기업이 승계되는데 거기에서 인수합병, 정려, 상속, 분할 등을 통해서 재산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 해외에 수출을 하거나 공장을 만들고 하는데 도움이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부동산을 팔아먹는 쪽으로 대기업 건설회사들을 갖다가 동원할 필요가 있는 쪽, 더 나아가서 원격 진료니 뭐니 하면서 의료를 서비스 산업과 활성화시키고 엮어서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문화까지 넣어서 의료 체계를 상업화하는 데 눈이 먼 사람들, 관광을 빙자해서 돈을 좀 벌어보려는 사람들,
전부 다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니까 35억을 줘서 말과 말 관리비를 대고 또 편법으로 승마장을 제공하고 매달 10억씩을 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몇백억을 최순실 딸용으로 책정을 하고 하는 일들, 승마협회를 떠맡는 일들이 가능했죠. 그러지 않으면 왜 그렇게 최순실을 다들 두려워했겠습니까? 그거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이해관계입니다. 최순실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국가의 정책과 방향, 이권, 각종 법 적용, 세금 적용까지도 관계했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 대가로 뭘 얻었겠습니까? 자, 두 재단 만드는 문제에 터지고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문제에 터지고 일부 창조경제에 개입했다라고 터지는데 단지 이렇게 터진 부분만 있겠습니까? 터지지 않은 배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3년 반 이상을 굴러오다가 이제 재단을 만들면서 돈을 무리하게 뜯는 과정에서 터져버린 겁니다. 결국은요,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고 부패 커넥션을 형성하기 위해서 권력을 주변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고영태가 샘플실을 찍어놔서 몰래 언론에 줬겠습니까? 자신이 최순실의 물신양면인 한마디로 오른팔이다 생각했는데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질투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샘플실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고영태는 잘 아는 거죠. 대통령의 옷을 만들어준다. 매일 청와대에 갖다 준다.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대통령의 연설을 몇 시간 먼저 받아본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할 말을 몇 시간 먼저 한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전화 한 통 어디 해주면 엄청난 돈을 뒷거래 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권력의 실상 아닙니까? 그래서요, 오늘 대통령의 말씀은요, 자신을 피해자처럼 이야기하는데요. 대통령보다 훨씬 고독하게 어렵게 외롭게 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어서 한마디로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청년, 고시비원 자취방에서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젊은 사람들, 얼마 전에 고아 출신으로 남자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어린 애를 두고 살아보겠다 하다가 불이 나서 죽은 의정부의 한 미혼모, 또 몇 년 전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80만 원을 벌어서 동생까지 거둘면서 도시에서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다가 자살한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수두룩하고 대통령 나이 또래의 고독한 노년 세대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외로워서 고독, 가정사를 이야기를 하십니까? 고독하시면 동생들이나 잘 거두시지. 대통령이 지금 국민 앞에 자신의 고독을 호소하고 이제사 모든 것이 끝나가는 와중에 이제사 인연을 끊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 사태를 수습하는 모양을 보고 저 또한 많은 국민 또한 뇌물이나 뒷거래는 빼고 나중에 법 적용이 어려운 직권남용이나 사기 미수나 이런 걸 걸어서 한마디로 구속하고 기소하고 그러면서 정치적인 행위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재벌들로부터 돈 거둔 부분만 남겨서 이것은 정치적 행위고 통치행위의 영역에 속한다고 법적인 문제를 통치행위로 바꾸고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최순실과 안종범은 날 도우려다 그리 됐다 하고 대통령이 앉는 모습을 정치적 행위, 통치행위로 포장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끝내고자 하십니까? 명백히 여기서 말씀하지만 절대로 그렇게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야나 탄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거국중립 내각도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띠레치자라는 거죠. 자, 야권의 많은 대선 후보들, 많은 중진들, 이런 사람들 비리에서 차이는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런 일에 엮여 있을 거고 대한민국의 거대한 경제 세력에서 재벌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박 대통령을 코너로 몰았어. 자, 지금 흠이 한두 개가 아닌 박 대통령을 코너로 몰았어. 네 목만큼은 안 자를 거니까 너 대통령 권한 다 내놔. 그리고 진실은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덮을게. 그리고 서로가 없었던 걸로 해. 그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저분한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다 드러내고 여기에 연루된 비리 세력들을 다 척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외면한다면요,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가 아닙니다. 오늘의 대통령 연설을 보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검 국정조사 수용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받아라. 그래야 된다. 안 그러면 퇴진운동하겠다. 야당이 지금 대통령이 무슨 총리를 국회에서 임명하든 극우 총리를 중립내각 총리를 임명하든 책임 총리를 임명하든 신경 왜 했습니까? 당신들도 어느 시점에서는 힘을 다 빼고 당신들이 유리한 국민을 확보한 다음에 이 모든 일을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밑바닥까지 까발렸을 때 불똥이 당신들한테 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박 대통령의 사과는 전적으로 잘못됐고 사과할 일이 몇 번 더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방송에 나가서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고 며칠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자, 저도 그동안에 말과 표현을 정제를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이제는 정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한 보수를 송두리째 야권에 갖다 던져주고 정권 교체를 갖다가 지금 거의 내버린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한국의 건강한 보수의 발전을 망가뜨린 사람은 박 대통령 자신입니다. 자, 이제 총리하겠다는 자가 떳떳이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사드 배치에도 생각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있게 보수입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코너에 몰리면 보수를 다 던져줘 버리면서 개헌하고 그동안의 보수의 가치는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정권 넘겨주는 것이 보수입니까? 혼자 살자고 정권 넘겨준다는 것이 보수입니까? 정권 넘겨줄만 하면 저는 넘겨줘야 된다고 봅니다. 넘어가는 정권을 편법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10년간 보수가 집권하면서 이 정도로 잘못해버렸다 그러면 보수는 다시 태어나야 되고 정권은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억지로 살려고 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건강한 보수의 씨앗들이 자라나는 부분을 송두리째 지금 박 대통령은 짓밟고 있다는 것을 저는 경고하고자 합니다. 최순실 비리의 본질은요, 결국 부패입니다. 부패. 돈입니다. 그것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든 특검이든 전부 헛것입니다. 이제 특검할 건데요. 특검에서 과연 삼성과 말과 최순실과 그 딸 이런 관계들이 규명되는지 저는 지켜보겠습니다.